현직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들 뒤에 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집행에 나선 공수처가 새벽부터 움직여서 가까스로 문 앞까지 갔지만 경호원 200명이 관저를 둘러싸고 버티는 바람에 5시간 반 만에 결국 빈손으로 철수한 겁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 대통령 앞에서 멈춰서며 법치가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은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질렀고 여당 국민의힘도 중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절대 시도도 말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밀착 취재한 기자들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저에서 벌어진 5시간 반 대치 상황부터 강나연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공수처 차량이 출발합니다. 약 1시간 뒤 관저 앞에 도착하고 30분 대치 뒤 공관촌 정문을 통과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작을 알립니다. 관저로 향하는 언덕을 오른 지 얼마 안 돼 이번엔 미니버스가 막아섰고 경찰이 추가 인원을 투입하고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증에 나선 뒤에야 두 번째 대치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공수처 직원 20명, 경찰 80명 등 총 100명이 그 뒤 옆쪽 산길을 이용해 관저 200m까지 겨우 접근했지만 또다시 막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버스랑 승용차가 10대가량 있었다며 대기하던 인원이 다 합류해 총 200명 넘는 인원이 팔짱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사 3명만 겨우 관저 앞까지 도착해 체포영장을 내밀었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불법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아직 해가 환하게 떠있던 오후 1시 반, 올랐던 언덕길을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장 집행을 날린 지 약 5시간 반 만입니다. 공수처는 철수한 이유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높아 보여 위험했고 어떤 식으로든 숫자를 넘어 뚫고 가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현직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지켜봤던 시민들은 또 한 번 허탈함과 깊은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와 군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방패막이로 삼으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대통령은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체포마저 피할 수 있다는 걸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준 겁니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에서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힘줘 말하며 대통령까지 당선됐지만 오늘 국민들이 본 건 그 대통령이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공수처장이 반드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워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자.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 드러누우며 인간방패로 나섰습니다. 이런 지지자들을 경찰이 통제하자 이번엔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경고했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경호 인력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사실상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말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에도 그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수사를 회피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말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윤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 법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줬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상대로 경호처가 아예 발포하고 사살하라는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새벽부터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 단상에 오른 극우 유튜버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경호처가 발포해야 한다 선동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 된다면 발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는 발표하라! 발표하라! 집행이 임박하자 발언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저쪽에서는 야 이거 보니까 K1, A1 기관단총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게임이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말 안 들으면요 즉각 사살하라! 내란 범죄자들 사살하라! 관저 앞 1차 저지선이 열리자 욕설이 터져나옵니다. 야 이 배신자들아! 경찰 기동대를 향해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저 새끼를 이거 어떻게 내가 총을 쏘니까 내가 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 민노총장이 미리 확보해 주는 거 아니야, 빨갱이들 자리. 탄핵 찬성 시위대에 대한 공격도 이어집니다. 아, 좌파예요. 빨갱이에요? 경찰 오라고. 빨갱이 가. 꺼져. 빨갱이 가라. 가라니까. 빨갱아 가. 왜 오를 찍어? 야, 빨갱이. 5시간 반의 대치가 끝나고 공수처가 철수하자 지지자들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더 많은 병력을 끌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 이 자리에 뼈를 묻는다. 대통령과 함께 한다. 윤석열.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속에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짜리 답변서를 입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고 팩트체크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계엄령을 없었던 일 치자는 궤변입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한민정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서류도 받지 않고 변호인단은 답변서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처음으로 40쪽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면서 계엄으로 생명과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등을 언급하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지만 헌재가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 기존 판례에 비춰봐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문제인데 결국 그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느냐. 탄핵 소추의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낸 이 40쪽짜리의 답변서. 팩트체크 해드릴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바로 따져보죠. 첫 번째로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인데요. 네, 국회법 제130조 1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규정에 대해서 신속히 소추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래야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 법사위 조사 절차를 생략을 해야 되는데 건너뛸 급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왜 건너뛰고 의결을 했느냐, 이게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너뛸 급한 사정이 없다는 거는 그쪽 주장인 것 같고 게다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답변서 주장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가 판단해서 해도 되고 판단에 따라서는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문제가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아닌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신속하게 탄핵할 사정이 있어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도 없을 뿐더러 100번 양보해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사정이 없었는가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계엄이 해제된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가 가결되고 나서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해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증언들이 굉장히 쏟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을 또 보겠습니다. 그 탄핵 가결 바로 전날이죠. 12월 13일 날 나온 결과인데요.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판단하는 국민 여론이 71%, 그리고 네.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75%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탄핵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국회법 제92조를 보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대상자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탄핵 사유 위헌적인 계엄. 이 같은 사안을 2번에 걸쳐서 탄핵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국회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회기 중에,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일에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만 투표를 해서 투표 불성립이 한번 설명이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14일에 다시 상정을 해서 이번에는 204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회기를 보겠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12월 7일은 418회 국회 정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14일은 419회 국회 임시회거든요. 완전히 회기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 회기해야 된다는 이 규정을 어겼다. 틀린 주장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40쪽 답변서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의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 결정이나 판결들이 등이 첨부돼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국회법 제130조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입니다. 탄핵 소추를 발의할 때는 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 또 소추의 사유 증거, 그리고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보면요. 그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실제로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언론 기사 63개가 이제 첨부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법조항 어디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걸 네. 어기면 문제다라는 규정이 없는데 이걸 꼭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